스물아홉 살 민국은 침실 한쪽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결혼한 아내 수연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작은 흐느낌 소리에 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압도적인 체격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매번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수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육체적 관계만큼은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키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참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국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해결책을 찾아봤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수연이 부끄러워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놔둘 수도 없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연은 어머니 숙자를 찾아갔습니다. 48살의 숙자는 6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평소 활기찬 딸의 모습과 달리 오늘의 수연은 힘없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 몸을 조심스럽게 비트는 모습, 걸음걸이의 변화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던 숙자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어요. 수연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숙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수연이 마침내 고백했어요. 엄마,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민국 오빠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매번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숙자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당황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6년 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호기심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숙자는 민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국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와라. 수련이 일로 할 얘기가 있어. 전화 너머로 민국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혹시 아내가 그들의 문제를 어머니에게 털어놓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국은 숙자의 집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연 숙자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옷차림이 그의 눈에 들어왔거든요. 거실에 앉은 민국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숙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국야, 수연이 얘기 들었어. 민국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시도해봤어? 인터넷도 보고 병원 얘기도 했는데 수연이가 부끄러워해서. 숙자의 마음에 대담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국야, 어머니가 한번 상황을 봐도 될까? 당황한 민국이 일어서려 했지만 숙자가 손짓으로 막았어요. 여자 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수연이가 덜 아플지 알아볼 수 있잖아. 민국은 오래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수연이를 위해서라면. 숙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 수연이를 위해서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숙자가 민국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민국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련이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로 하자. 속삭이듯 말하는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민국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숙자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어요. 셔츠 단추를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정말 좋구나.
민국은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반대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조용했던 침실에는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고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얽힌 몸을 비추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자 민국은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제가 무슨 짓을... 이성이 돌아오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일을 저질렀구나. 숙자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6년 만에 느낀 충만감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국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수연이 평화롭게 잠든 옆에서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의 강렬한 감각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숙자가 민국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국야, 시간 되면 잠깐 와라. 수연이 일로 상담할 게 있어. 문자를 받은 민국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담이라고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안 가야 해. 이러면 안 되는데. 민국이 자신과 싸웠지만 결국 숙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숙자의 집에 도착한 민국은 평소와 다른 그녀의 모습에 놀랐어요.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거든요. 민국야, 지난번 이후에 수연이는 어때? 숙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 내가 도움이 됐구나. 하지만 가끔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숙자가 민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그게 무슨... 너도 알잖아. 무슨 말인지. 숙자가 민국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정말 마지막으로. 민국의 이성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수연이한테 들키면 수연이는 지금 회사에 있어. 절대 모를 거야. 결국 두 사람은 다시 금기된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더 컸어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민국야,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숙자가 민국의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민국과 숙자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어요. 처음에는 수연이를 위한 상담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조차 무의미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진짜 사랑에 빠지고 있었거든요. 저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요. 하루라도 장모님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민국이 숙자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랑인 걸까? 숙자도 6년 만에 느끼는 진짜 감정에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숙자의 옛 직장 동료인 손 부장이었어요. 55살의 손 부장은 2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며 예전부터 숙자에게 관심이 있던 남자였습니다. 숙자 씨, 혼자 지내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카페에서 손 부장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아내를 잃고 2년째 혼자인데 정말 외로워요. 혹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숙자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숙자는 민국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장모님한테 재혼 얘기를요? 민국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강한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장모님을 다른 남자한테 뺏길 수 없어요. 장모님, 제가 진짜 장모님을 사랑해요. 이제 수연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도 필요 없어요. 민국이 숙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육체적인 끌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해요. 장모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숙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민국야.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핑계를 댈 필요도 없었어요. 진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손 부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숙자에게 거절당한 후에도 계속 그녀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자의 집 앞에 자주 보이는 젊은 남자의 차.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숙자의 사위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의심이 커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손 부장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민국과 숙자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인사가 아닌 연인들이 나누는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지만 분명히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 부장은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숙자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다음 날 카페에서 손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 씨, 어제 봤어요. 뭘 보셨다는 거예요? 사위분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숙자 씨, 전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봤다고요. 그래서 제 고백을 거절하신 거였군요. 딸도 아닌 사위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숙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런 추잡한 일을 저지르고 계시면서 딸이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손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딸에게. 안 돼요. 숙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날 밤 숙자는 민국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요? 들켰다고요? 민국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민국이야? 그 사람이 수연이한테 말하면 민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민국의 말에 숙자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연이를 지켜야 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어요. 그들의 아름다웠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민국과 숙자는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래야 해요. 장모님,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민국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모님을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민국이야.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연이를 행복하게 해줘. 숙자가 민국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좋은 분 만나세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민국은 더 이상 숙자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빠, 요즘 엄마 집에 안 가네. 전에는 그렇게 자주 갔었는데 너무 자주 가면 폐가 될 것 같아서. 민국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숙자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떠올리며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도 숙자이었어요. 숙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국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국은 수연과의 관계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다정해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고 숙자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곳에 쏟으려는 시도이기도 했어요. 오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훨씬 부드러워졌어. 수연이 말했지만 민국의 웃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제안했어요. 오빠,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같이 가지 않을래? 민국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숙자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주말 민국과 수연이 함께 숙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숙자와 민국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는 동안 세 사람은 어색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지만 민국과 숙자는 서로를 의식하느라 불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국은 숙자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국과 수연의 관계는 안정되었지만 민국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숙자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면 민국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어느 날 민국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숙자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숙자의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길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도. 민국은 집으로 돌아가 수연과 저녁을 먹었지만 마음은 온통 숙자 생각뿐이었어요. 숙자도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민국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두 사람의 이야기, 그들의 금기된 사랑은 이렇게 가슴 깊이 묻혀버렸습니다.